자, 고등학교 역사 시작할게요. 여러분 시작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은 중학교 때는 이 앞부분을 되게 자세히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되게 압축해서 배우고 흥선대원군 이후를 되게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꼼꼼하게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되게 간략히 설명할 겁니다. 앞부분은 교과서에도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중학교 편 쌤이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댓글이나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살을 붙이면은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학습지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것이 중학교 때 자세히 배운 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압축해 놓은 게 이 보라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 보라색 위주로 배우니까 보라색 위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색 하니까 보라돌이가 떠오르네요. 자, 구석기 시대에 농사 안 짓는 거 알죠? 이동생활하고 여기 별표 하나 쳐줄게요.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돌을 툭 쳐서 사용하는 석기.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주먹도끼, 주먹에 쥐고 대가리 찍어서 빨아먹는 그 승배 찌르개. 그래서 작고 빠른 동물 잡기 위한 창 같은 거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창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승배 찌르개 같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신석기 때 큰 특징은 농사랑 목축이 시작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죠. 농사랑 목축, 가축을 키우는 걸 목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려면은 정착 생활 해야 되겠죠. 정착하면은 곡식을 보관하는 토기도 필요하고 자연물도 봐야 되고 움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 큰 소리를 외쳤죠. 신석기 레볼루션 이라고 외쳤는데 할 때마다 쪽팔려요. 그래서 이런 신석기 혁명이란 큰 변화를 혁명이라 부르잖아. 영어로 레볼루션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면서 움집을 지어 이렇게 생긴 거 바닥이 둥그런 것이 신석기 때 움집입니다. 그리고 뗀석기에서 진화해서 이제 가로돌을 그래서 간석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농사짓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고 배웠죠? 이렇게 빗살 들어가 있는 토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중학교 때는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고 더 자세한 공부는 선생님이 댓글로 링크 걸어줄 테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청동기가 개발이 됩니다. 구리랑 주석을 묶은 것을 청동이라 그러는데 석기보다 더 단단해요. 큰 특징은 벼농사가 시작이 돼. 벼농사의 특징은 쌀 한 톨이 수십, 수백 뻥튀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많이 생산이 돼서 많이 가진 놈이 있고 적게 가진 놈이 있겠죠. 많이 가진 놈이 계급, 상위 계급이 되는데 이 벼농사 때문에 계급이 등장하는 시기가 청동기 시기예요. 그래서 요 새끼가 죽으면은 무덤을 썼겠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이고 고인돌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보통은 요 북방식 고인돌을 많이 얘기하죠. 북방식이라고도 하고 탁자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청동은 이때 개발이 되었잖아. 주로 뭘 쓰냐면 무기로 쓰던지 아니면 거울 같은 제사용으로 씁니다. 이거는 무기고 이건 제사용이야. 이때는 선사시대 때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 도구, 거침무늬 거울과 무기, 비파용 동검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농기구는 아직도 석기예요. 반달돌칼 알죠? 반달 모양의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에 실을 넣고 손을 껴서 벼 대가리를 자르던 요거 반달돌칼. 그래서 농기구가 아직도 석기가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 때 보면 글자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이 청동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철기가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져요. 철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독자적인 우리나라만 나오는 이상한 모양의 청동기가 만들어지는데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라고 해요. 이런 걸 찍어내던 거푸집도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원래 이 비파용 동거 같은 경우 중국에도 나오거든.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런 거 독자적인 게 나오는데 여기서 찍어낸 이런 것들 좀 독자적이구나 이런 것들 가끔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색 표라고 그랬었죠. 철이 만들어져요. 당연히 무기랑 농기구. 그래서 무기도 엄청 세지고 농기구도 엄청 개발이 돼서 생산량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고차원적인 국가들이 생기게 됐죠. 무기가 좋아지면서 정복 전쟁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또 중국과 교류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도전 기억나요? 칼처럼 생긴 화폐인데 화폐로 쓰다가 돈이 부족하면 이걸 그냥 상대방 확 그어가지고 그냥 물건 빼앗았을 걸로 추정하는 명도전. 물론 농담입니다. 그 붓이 발견되었다.
한자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나라가 부여, 초기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들어봤죠? 여러 나라들. 그래서 여기 제목 자체가 여러 나라의 성장이에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때 시작이 되었고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거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한번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조선이라 부르죠.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고자 써서 고조선이라 부릅니다. 조선은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군 왕검이 세운 단군 조선이 있고 위만이 세운 위만 조선이 있습니다.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먼저 단군 조선, 그 나라 건국 신화가 단군 신화라고 해서 전해져 오죠. 삼국유사라는 책에 자세히 전해져 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이거는 단군과 왕검이 합쳐진 단어라고 그랬었죠.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짱을 말하는 거고 왕검은 정치적인 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했어요? 재정이 일치했다. 제사를 지내는 놈과 정치적인 짱이 일치하고 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재정일치 사유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고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곳이 일치를 해. 요 그림을 보면은 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일치되게 많이 나오는 곳인 거죠. 아, 여기가 고조선의 영역이겠거니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전됐었대. 중국에 연나라라고 있었는데 거기랑 대립도 하고 왕이 세지니까 세습도 했대. 부왕에서 준왕으로 세습되었다는 기록도 나오고 관직도 나온다고 합니다. 관직. 상, 대부, 장군. 그래서 왕이 더 세습되고 관직까지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도 남아있어요. 팔조법이라고 해서 고조선의 법이 남아있는 것이 있고 이걸 통해서 고조선의 생활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랬던 단군조선이 망한 것이 위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위만이 중국의 진한 교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갈 때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위만이 그 혼란기를 틈타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고조선으로. 근데 넘어올 때 요놈이 철기를 가지고 왔네. 아직은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철기라고 하는 선진 문화를 들고 오면서 위만이 나라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서쪽에 변방을 맡겼었는데 자기를 믿고 맡겼던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철기가 본격 개발이 되면서 철기 문화가 꼽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위만조선이라고 불러요. 위만이 왕위를 빼앗은 이후의 시기를. 근데 이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이때 중국의 한나라랑 한반도 남쪽에 진이란 나라가 있었거든. 그래서 중간에 고조선이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했고 여기에 한나라가 괘씸했나 봐. 한나라의 유명한 황제였던 한무제가 침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에 뭘 설치하냐면 군현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4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4군현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낙랑군이 많이 익숙하고 한 군현이라고도 하고 4개라서 4군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법이 원래 8개였었잖아. 근데 한 군현이 설치되고 60개로 늘어날 정도로 살기가 되게 각박했나 봐. 살기가 각박하니까 법 조항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조선, 위만조선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성장합니다. 이 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나라 위치별로 옆에 대칭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먼저 제일 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요 3개라서 삼한이라고 부르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부여 특징은 교과서에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5개 부족이 연맹을 했대. 연맹이란 말은 왕은 뽑았다는 거야. 가운데는 왕이 있고 주변을 마가, 우가, 저가, 국어가 통치했다라는 거죠. 가운데 왕이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국어가 각기 자기 영역을 다스려요. 이것을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말부족, 소부족, 돼지부족, 개부족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라는 말이 부족장을 뜻하는 거예요.
부족장. 그래서 개구자거든. 개 부족이 자기 영역을 다스리는데 이러한 특징을 사출도라 부르고, 요것이 지금 계승된 전통놀이가 있었죠. 뭐였죠? 윷놀이. 윷놀이가 여기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참고로 부여의 왕자들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예요. 부여의 왕자 누가 내려왔어요? 고주몽. 그래서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한 나라야. 친척 국가예요. 그래서 똑같아. 오부족 연맹체야. 얘네도 왕이 있고 대가라고 하는 귀족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가가 뭐라 그랬어요? 부족장을 뜻한다고 그랬죠? 가 중에서도 큰 부족장이 넷이 있어. 그래서 오부족 연맹인 거죠. 근데 이 대가가 이렇게 불러요. 산가 고추가. 이 고추가 그 고추 아니에요. 그래서 산가 고추가라고 불리는 대가가 있었고, 왕과 함께 오부족 연맹체를 이룬 국가가 어디냐? 고구려입니다. 이 대가들은 사자, 조선, 조의, 선인 이런 각기 이런 이름의 관리까지 별도로 거느려 었대. 그러니까 자기 땅도 별도로 다스리고 별도의 관리를 둘 정도의 힘이 셌던 게 고구려 시대 때 대가라는 거지. 고추가, 상가. 그리고 이 가들이 어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나라 일을 결정해야 되겠죠. 왕하고 누가 모이겠어? 대가들이 같이 모이겠죠. 이 회의를 제가회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한자로 모두란 뜻이에요.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나라 일을. 이 제가회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옥저랑 동해는 동해안 쪽에 있어요. 특징이 왕이 없어. 그래서 연맹이란 단어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연맹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어. 그래서 왕은 없고 이런 하나의 부족장이 다스리는 조그만 국가예요. 그래서 이때 부족장을 읍군 삼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맹국가, 군장국가 이렇게 불러요. 연맹국가는 왕은 있지만 왕권이 되게 약한 국가를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자, 삼안 볼게요. 한반도 남쪽에 있죠? 여긴 왕이 있었대.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져서 만든 게 마한이고 변한이고 진한이거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한이라 부르는데,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가 목지국이 있었는데 이 대표를 왕으로 추대했었대. 얘네도 연맹국가로 할 수 있겠죠? 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조그만 나라들의 소국의 군장도 신지읍차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군장 신지읍차, 이걸 아우르는 왕도 있었다. 그래서 삼한은 연맹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이거야. 제사를 지내는 놈이 별도로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놈을 천군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놈이 다스리는 이 영역이 있거든. 이 영역을 소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도둑놈이 뭘 훔쳐서 일로 도망가잖아.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었어. 여기에 속대 들어갔죠? 오래 같은 거 달아서 영역 표시를 하면은 여기 누군가 도망을 쳐도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라서 여기 들어가서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이랑 제사 영역이랑 분리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 부를까요? 재정분리라고 부르죠. 아까 여긴 재정일치였었죠. 요 차이점. 그리고 마한, 변한, 진하는 훗날 이런 나라들로 계승이 됩니다. 자, 부여는 요 위에 썼는데 밭농사가 잘 됐대.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살 게 많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 거 훔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는 산악 지역이 있어서 농사가 안 된대. 그럼 어떡해? 굶어 죽을 수 없잖아. 다른 나라들을 약탈합니다. 특히 어디? 중국. 중국 약탈해가지고 막 탕수육 비벼 먹고 짬뽕 짜장면 짬짜면 해 먹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누굴 싫어했을까? 고구려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네 짜장면 훔쳐간다고. 그리고 제천 행사를 지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우리 가을 되면은 미국은 추수감사절, 우리는 추석이라 해가지고 곡식 잘 연그러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예전에 제천 행사였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요 외우는 법도 배웠었죠? 구별하는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었잖아. 어떻게 외웠어요? 부여는 요 제일 위쪽에 여기 어떤 동물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어?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앙! 물어버려. 뭘 발라야 돼? 영고를 발라야죠. 고구려 힘이 항상 세져, 이미지가. 왜 세? 동맹을 맺었거든. 군사동맹. 자, 동해는 무천이라 부릅니다. 동해 앞바다에 동해바다가 있네. 여기 이렇게 드래곤볼 알아요?
드래곤볼 만화 보면은 여기 도사 하나가 있어. 이렇게 막 도사인데 얘가 야한 그림이나 야한 여자들 몸 보면은 코피 팍 흘리는 등에 등껍질 달고 다니는 도사가 있거든. 얘 이름이 무천도사입니다. 그래서 동해는 동해바다에 무천도사가 살기 때문에 무천이다. 오케이? 부여 연고로 바르고 고구려 쓴 이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해바다 앞바다에 무천도사가 있다. 무천. 오케이? 그리고 풍습이 원래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링크에 있는 중학교 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료 볼게요. 자료. 옛날 자료들을 사료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구성은 항상 개념 관련 사료. 특히 고등학교는 이 사료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랑 달라요. 고등학교는 자료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은 이런 거 뭐 넘쳐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정리했으니까 보고서 공부하세요. 자, 구석기 유물. 요거 나오면 구석기다. 오케이? 승배 찌르기는 자루를 달아서 창으로 썼다 그랬죠? 자, 신석기. 갈돌, 갈판, 빗살무늬 토기, 땅 같은 데 이렇게 박아서 썼다 그러죠? 가락바퀴랑 뼈바늘은 실 뽑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옷이나 그물 같은 거 만들었었고, 조개 껍데기 가면, 문화를 누렸었고, 움집, 가운데가 둥그런 움집도 만들었고, 정착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 불리는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청동기 시대, 무기로 비파형 동구 만들었고, 그리고 농기구는 아직도 돌이라고 그랬었죠? 돌칼. 그래서 실을 끼워서 손 넣어서 깎아서 사용하는 미송리식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랑 비교되죠?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랑 주둥아리가 있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자, 청동기 하면 고인돌. 계급이 등장했고 지배계층이 묻힌 고인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 때는 세영동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찍어내는 거푸집.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구나. 그리고 명도전이라고 하는 중국 화폐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칼이죠. 그 아이폰 얼마예요? 5만 원이요? 돈이 좀 부족한데 킬! 이렇게 썼을 것 같은 명도전. 붓이 또 발견됐다는 것은 중국 언어였던 한자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볼게요. 또 고조선 관련 유물입니다. 이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특이하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이 여기였을 걸로 추정하는 유물 두 가지 꼭 알아두고, 단군신화, 삼국유사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얘는 한마디로 신이야. 신의 아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왔대. 일단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대. 무슨 이념? 홍익 인간 이념을 읽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하늘의 신이 내려온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신이 내려왔고 여기서 이어진 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고조선이라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민사상이라 불러요. 선민사상. 선택된 백성이란 뜻이지. 우리는 보통 민족이 아니야. 우리의 조상 쭉 거슬러 가면은 하늘에 신이 내려와서 만든 국가야. 그러니까 특별한 민족이라는 과시하는 선민사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 써줘도 되죠. 여기는 홍익인간.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을 가져왔대. 농경과 관련되어 있죠. 농경 사이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 배틀 떴다 그러죠. 이건 곰과 호랑이는 실제적인 곰과 호랑이가 아니죠.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 배틀 뜬 거죠. 그래서 자기네 부족을 특정 동물과 연관시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토테미즘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토테미즘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곰은 여자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했대. 그래서 이 곰부족이랑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 환웅과 결혼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곰부족과 어떤 우월한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이 결혼했었다. 비유인 거죠. 여기서도 선민사상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단군왕검이다. 이것은 단군과 왕검 합성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사, 정치적인 짱이 합쳐져 있다. 재정일치 사회다. 그리고 조선이라 부른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오리지널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에요. 자, 팔조법. 고조선의 법이죠.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읽을 수 있다고 했었죠. 사람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면중중.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계급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하였다. 뭐 사유재산.
그런 거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 측 기록이에요. 중국 측 기록에 고구려랑 부여를 이렇게 써놨어. 고구려는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대. 그리고 노략질, 도둑질을 좋아한대. 되게 안 좋게 써놨죠. 근데 부여는 체격이 매우 좋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고 근엄하고 후덕하고 좋은 말은 다 써놨어. 왜? 부여 애들은 농사가 잘 되니까 도둑질 안 하는데 고구려 새끼들은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훔쳐가. 우리 뒤에 계속 배우지만 왜구 있죠, 왜구. 왜구가 일본 전체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쓰시마섬, 대마도 섬의 도둑들을 말하거든. 걔네들이 많이 깝치거든. 왜냐면 거기가 또 산이 많아서 걔네도 고구려랑 똑같아. 남의 걸 뺏어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 자, 부여. 이것도 중국 기록인데 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대. 그리고 각기 따로 다스렸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사출도라 부른다. 근데 여기 보세요. 가뭄이나 장마들이 계속되면은 왕한테 책임을 물어서 왕을 죽여버렸대. 그래서 왕과 부족들이 같이 연맹을 맺었지만 왕은 세다 약하다? 약하다. 이런 것을 연맹국가라고 합니다.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썼었다라는 거, 신석기 때는 간석기, 그리고 농사 목축이 시작되면서 큰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멈춰서 사는 움집이 필요하고 빗살무늬 토기가 필요하고. 자, 청동기 때 새로운 청동기 개발이 되죠. 무기인 비파형 동검을 썼고 농기구는 아직도 돌이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 때문에 계급이 등장했죠. 그래서 계급자가 묻히는, 지배층이 묻히는 고인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그래서 청동기를 배경으로 시작된 우리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리고 철기 시대 때 무기랑 농기구가 철기가 쓰이면서 정복전쟁과 농사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과 교류의 흔적들이 있었죠. 화폐도 등장하고 붓도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알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고조선 정리한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단군조선에선 단군신화에서 단군왕금이 재정일치라는 거 읽을 수 있었고, 위치는 이걸로 추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왕위 세습이나 관직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성장한 국가였었고, 팔조법을 통해서 사회를 유추해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지난 교체기를 틈타서 위만이라는 놈이 넘어왔었죠. 그래서 배신 때리고 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열었고,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져와서 청동기에서 시작한 조선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중개 무력 이득 취하다가 한무제가 침공해 오죠. 그러면서 망하면서 나라가 각박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 등장하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우리나라들이 이런 여러 나라들이라는 거. 그래서 위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었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래서 부여를 계승한 고구려, 그리고 동해 안에 있는 옥저, 동해. 지도랑 관련해서 공부하면 좋고, 부여, 우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는 왕이 있고 가축의 이름 딴 거. 근데 고구려는 계승했다 그랬죠. 똑같이 우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장들과 왕이 회의하는 제가회의 있었다고 했었고, 옥조 동해는 왕이 없죠. 그래서 연맹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장, 읍군, 삼루라는 이름 기억해줘야 되고, 삼한은 목지국의 대표였던 사람을 왕으로 삼았죠. 그래서 연맹국가로 성장했지만 얘네도 군장들이 있었고 재정분리였었다라는 거. 재정분리의 특징, 천군과 소도가 있었다는 거 봤었을 때 아, 별도의 재정분리 사회였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에서는 얘네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중국을 침략할 필요 없었죠. 그래서 중국이 되게 좋게 평가해줬죠. 근데 고구려는 산악지역이라서 농사가 안 돼. 약탈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아주 비판했죠. 그리고 제천행사 구별하는 거 암객국법까지 얘기해줬습니다.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삼한은 벼철 꼭 기억하면 좋아요. 벼철이 많이 나는 나라. 그래서 여기서 승계된 나중에 가야도 벼철 꼭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자, 사료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강구조 이상한가? 자, 사료도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구석기 유물 2개.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되죠. 뗀석기. 자, 신석기. 농사 짓게 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옷이나 그물 같은 거 만들어 썼던 거. 그리고 문화 누렸던 거. 정착 생활 했었던 거. 요거 나오면 신석기. 청동기 유물, 무기, 비파형 동검, 농기구, 반달독칼, 토기, 미성미식 토기, 계급을 알 수 있는 고인돌. 그리고 철기 유물. 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도 있었고 중국과 교류하는 흔적들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는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 두 개가 분포하는 지역이 고조선 영역이라는 거 강조했었고, 단군 신화에서 여러 개 읽을 수 있었죠? 홍익인간 읽을 수 있었고, 선민사상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농사졌다라는 거, 그리고 토테미즘, 그리고 선민사상, 그리고 재정일치, 조선이란 나라 이름, 삼국유사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팔주법. 뭐 여기서 읽은 것들 되게 많죠? 어떤 것들 읽을 수 있었나요? 뭐 생명 존중,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뭐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고구려랑 부여랑 상반되게 기록한 거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사료 잘 나오는데 왕과 가축을 딴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 사축 따라 부르고, 자, 왕한테 책임으로서 죽일 정도로 왕은 약했던 이러한 나라가 부여, 고구려 이런 국가들을 연맹국가라 부른댔습니다. 연맹왕국, 연맹국가. 똑같은 말이에요.